우리 시장 안에서 철강주 움직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철강주는 미중 갈등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은 가지게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미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중국 내에서 이 자국 내에서 내수 비중이 높은 상황이어서 이 중국이 그리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며 우리나라 수혜주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사실 우리 국내 철근 시장, 철강 시장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역대급 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1분기 철근 내수 판매가 20%나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3월만 살펴봤을 때도 이 3월이 사실상 계절적 성수기다라고 꼽히는 상황이었는데 전년 대비 26.5% 급감하면서 이 전반적인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2000년대 들어서 가장 힘든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2010년도에 부동산 위기가 일어났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낮은 수준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러한 상황 하반기에는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이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킨 게 이 철근 시장의 수급 악화일 텐데요. 이 아시아 철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악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유통되는 가격을 좀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입산과의 가격 격차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없어진 국내 철근이 이 중국산 수입품의 힘을 잃게 되면서 이 상황이 더 악화된 지금 시작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두고 그렇다면 이러한 힘든 상황이 바닥일까?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연히 건설 시장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내수 부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는 이 건설 시장을 조금 더 부흥시키겠다라는 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아파트 신규 분양을 약 10만 호로 28.7%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고 이제 착공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6월에 시작되는 착공 그리고 분양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서 건설 시장도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이 철근 철강주도 일어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힘을 받게 될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동국제강과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도 실적도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단연 시작이 안 좋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 각종 증권사에서는 지금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업 내에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회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던가 새로운 성장 전략을 내놓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관련된 이슈를 내놓았습니다. 3월에 6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놓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400억 규모의 신규 취득 예정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창스틸과 금강철약 같은 경우에도 이 원자재 측면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위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철강 시장이 주택 시장과 함께 회복을 하게 되면 상승하지 않을까, 이 시장을 바닥으로 본다면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관련주 종목까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선 본부장님께서 오르는 종목만 가지고 오셨어요. 네. 보로노이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사실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너무 심하게 지금 맞아요.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이 아마케를 앞두고 나서 HLB 사태도 지금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 특히나 이제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임상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에서 변수가 좀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AI 플러스 신약 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으로 신테카바이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제 보로노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빅테크 기업들도 이 반도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도 이 AI 신약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보로노이처럼 이 정밀 항암 표적제를 좀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큰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왜 이제 각광을 받느냐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좀 체크를 할 때
사람들이 할 때 예를 들어 100개를 할 수 있다면 AI를 통해서 하면 같은 시간 안에 한 10,000개, 거의 한 10만 개 정도가 수백 배 더 많은 표본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더 많은 표본을 검사해 볼 수 있고 또 시간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또 줄일 수 있고 시간이 준다라는 것은 임상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죠. 바로 금액을 아낄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플러스 신약 개발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암학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 비소세포 폐암에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한양에게 렉나자도 마찬가지고 루닛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로노이도 이 비소세포 폐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승인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좋은 결과치를 좀 받아낸다라고 하면 저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바닥권 대비 뭐 20% 정도의 반등은 나왔지만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제약바이오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뉴스가 좀 살아있는 일정이 좀 살아있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기업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승인이 하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AI가 개발했다는데 굉장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HLB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말씀처럼 사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AI 의료 쪽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돈을 좀 끌어올 수 있는 쪽이 AI 의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좀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케미컬입니다. 이 기업도 핫한데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그 오늘 좀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여름과 관련된 이슈가 딱 그죠. 나온 시점이다 네. 보니까 이 시기 때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경 케미컬을 좀 가져왔는데 네. 이게 액체 탄산,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등을 좀 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드라이 아이스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4% 정도 되다 보니까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좀 살펴보니까는 1분기 때 뭐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그렇게 크게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만 작년 실적이 재작년 실적보다 좀 좋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은 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윗꼬리를 좀 달았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 달았을 때 이슈가 좀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도 이렇게 하다가 김밥 얘기 나오게 되면은 뭐 스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심지어는 라면 봉지 관련된 내용들도 뭐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냉동김밥 보낼 때 드라이 아이스도 넣겠네 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냉동 수출과 배송이 좀 늘어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드라이 아이스 수요가 함께 증가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금 이 동사가 실질적인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슈가 재부각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냉동김밥의 경우에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김밥 내용이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경 케미칼은 여기에 따른 모멘텀도 있기는 하지만 더워질 때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내용들이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절적 테마 이슈로도 지금은 부각될 수 있다는 시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도 좀 가능한데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적은 비중이나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고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업은 테마성 이슈로만 좀 주목을 해보자. 라고 단호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은 사이맥스입니다. 이 기업도 오늘 시장 지수를 이기는 기업입니다. 1%의 상승세 2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반도체 IT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굉장히 고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가 지금 결국엔 HBM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 속에 어떤 기업을 사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달릴 수 있는 말을 좀 찾아야 될 것이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웨이퍼 이송 장비에 들어가는 외산을 썼던 부품을 국산화에 지금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HBM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마진율이 높아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네. 일단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양쪽에 다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양쪽에서 모두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사이맥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바 오늘의 조정이
캔들의 조정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저는 천천히 모아가셨을 때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정민 소장 그리고 김태선 무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